자, 그러면 정의는 이런 거야. 말의 뜻인데 의의는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정의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필요하지. 정의. 아니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말들이 더럽게 많을 테고 우리가 법인세법전도 보면 정의가 있고 소득세법전도 보면 정의가 있단 말이야. 더럽게 많다고. 더럽게. 응? 더럽게 많은데 왜 정의를 꼭 써야 되냐 이거. 말이 많은데.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정의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무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일반인과 달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개념을. 보통 사람이 쓰는 말과 우리는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일반인이라는 게 민법이나 다른 법률도 포함되는 거야. 다른 법률에서 쓰는 말과는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세법에만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런 제도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세계에서 쓰는 공통 용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세법만의 제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가 정의가 필요하고 일반인과 달리 사용하는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겠죠? 특히 이게 세법에 아주 중요한 거야. 일반인과 혹은 민법에 있는 사법의 영역, 사법 영역. 다른 법률,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영역과는 다르게 쓰는 말들을 우리는 세법에서 고유 개념이라고 해요. 뒤에서 배워요. 세법만 쓰는 용어가 있는 거야. 세법만 쓰는 용어. 다른 데선 이렇게 쓰지 않지만 여기서 써. 여러분 법학 배우면 뭐 행정소송법이나 민법이든 상법이든 배우면 이런 말들을 배우지. 예를 들어서 법학에서 많이 쓰는 말 선이라는 말을 배운다고. 선이 일반인들은 뭐라고 써요? 착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법학에선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가르는 거잖아. 법학에선 악의라는 말은 알았다는 거고 선의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의를 가졌다는 좋은 뜻을 가졌다 이렇게 보통 일반인 생각하자. 근데 법학에서는 선의라는 게 몰랐다 그러니까 뭐 호구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그들만의 세계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는 거야. 고유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럼 정의를 두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다 두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2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있어. 국세란 이런 거다. 따다다다닥.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교재 어디로 가보냐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제척기간 파트에 있는데요. 70페이지 쪽으로 가보죠. 70페이지. 저 앞쪽에 있는데 제척기간은 일반적이죠. 6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65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6조에 2가 있어요. 26조에 2. 거기에 1항 2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돼 있고 가로치고 부정행위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 조문을 가보면 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실제 조문을 가보면. 자, 요거는 일할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요 말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올해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될 거고. 그러면 세법전에서 부정행위라는 말을 쓸 때 부정행위란 말이 불명확하잖아. 아주 정확한 말 아니죠. 어떤 게 부정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법으로 먹고 살기 되게 좋아. 우리나라는. 내가 그런 얘기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법으로 먹고 살기가 좀 힘든 나라래. 왜냐면 말이 너무 명확해. 그쪽은. 단어 쓰는 게 너무 명확하면 다툼이 없어. 다툼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국어 자체가 우리 민족성도 그렇고 좀 불명확하죠. 우린 여지를 남겨둔 거, 여백의 미라고 해서 예전부터 좀 남겨두는 걸 좋아해. 그래야 다툼이 있어. 다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거든. 그 법에서 이하 부정행위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럼 부정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써놔.
그리고 이제 국세기본법 26조의 2를 읽을 때 이후부터는 부정행위라는 말이 있으면 부정행위라는 말이 있으면 다 똑같은 뜻이라는 거야. 다 똑같은 정의를 물고 갈 거라는 뜻이야. 그럼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일을 할 때 법전을 볼 때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단어를 치고 가로치고 이하 이 장에서는 혹은 이하 이 절에서는 이하 이 조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있고 조가 있고 절이 있고 장이 있잖아. 그 장에서 이 용어의 뜻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의 스코프, 범주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거든.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부정한 행위라고 하고 부정행위의 정의를 26조 이하에서는 계속 같은 뜻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조문의 정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쫓아오시겠죠? 그리고 저 고유 개념이라는 말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필요 없는 문장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반인이 쓰는 말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법원은 항상 그렇게 해석해. 법원은. 근데 그 일반인의 범주가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이라는 게 판사님이 보기에 나는 일반인 정도는 될 것 같아. 판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글이 있으면 그걸 해석하는데 보통 다른 법률에 문구가 있으면 다른 법률을 따와서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 앞에 앉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좀 판사님 보시기에 이 친구는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인보다 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일단 저는 그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데요. 이런 거는 너의 부지야. 부지.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쓰는 용어가 있어. 근데 세법에 정의가 따로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밖에 없냐면 다른 일반인이 쓰는 용어를 무조건 가져오는 거야. 그걸 차용이라고 하는 거야. 차용. 세법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다른 일반인이 쓰는 해석으로 가져와야 된다. 쫓아오시겠죠? 근데 또 이게 어려운 거야. 야, 이거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 제도하고 어우러지지가 않는 거야. 이걸 그대로 조문의 말뜻 그대로 해석하면 물리 해석하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앞뒤 맥락을 보니까 이게 세법에 우리 이 제도나 이 장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목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팽팽하게 대립돼. 사건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다르게.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 정의라는 말들이 지금 왜 필요한지 앞으로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가이드를 알려드린 거야. 자, 여기서 정의서 우리 중요한 거 만책합니다. 자, 첫 번째 원천징수. 그래서 여기 정의에서 중요한 거 1번 원천징수, 2번 가산세. 이 두 개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번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세무조사. 세무조사. 보이죠? 3개 있어요. 체크하시고. 암기. 요거 정의는 암기하는 거예요. 3개는.